자, CJ 대한통운입니다. 뭐 도무지 올라갈 것 같지도 않던 종목이 도무지 올라갈 것 같지도 않던 종목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냥 뭐 거침없이 자, 지금 완전 거침없이 하이킥이죠. 자, 오늘 현재 시세도 지금 8.54 지금 장중 고가 지금 계속 뚫고 들어갔습니다. 완전 거침없이 하이킥이잖아요. 자, 이 종목이 CJ 대한통운이 맞나 싶을 정도의 하이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한통운이 여태까지 이렇게 징그럽게 못 오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뭘 달고 있을 거냐 이거야. 대형마트 새벽 허용에 뭐 그래서 허용주에 관련주 강세 뭐라죠. 롯데쇼핑 10%로 롯데쇼핑 아까는 이제 실적이라 그랬다가 이제 또 그래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이쪽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또 지금 갖다 붙이고 있죠. 그러면 이런 쪽의 뉴스 같은 경우가 이게 새벽 배송 허용 추진의 강세라고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가서 뒤돌아보죠. 자, 휴일 배송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 배송했다 그래가지고 실적이 좋을 것일 거다. 그럼 휴일 배송은 휴일날 배송 안 하다가 휴일 배송을 한 게 작년 1월부터입니다. 휴일 배송 시작한 지 벌써 1년 됐어요. 1년. 그렇죠? 이제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거고 얘보다 지금 오늘 제시되고 있는 이 뉴스보다 훨씬 더 센 뉴스들이 이미 이전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휴일 배송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마트 같은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 자 이게 대한통운이 지난주에 제가 이거 분석해 드릴 때 나왔던 겁니다. 3자 물류. 그렇죠? 1자, 2자, 3자, 4자 해가지고 그거까지 제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자, 1자 물류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지가 만들고 지가 유통까지 다 해버리는 케이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녹즙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었었죠. 녹즙 회사들이 지들이 만들고 녹즙 회사들은 배달도 지들이 다 하잖아요. 만든 사람이 배달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1자 물류입니다. 이게 1자 물류. 1자 물류고 그 다음에 2자 물류 같은 경우에는 자 만든 놈 있고 만든 놈이 자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자회사가 유통 물류를 대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저쪽에 이제 재벌 그룹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많이 쓰는 케이스가 되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있고 현대차 밑에 뭐 또 회사가 하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대차의 자동차를 그 밑에 있는 자회사가 물류를 대신해 주는 케이스. 요게 2자 물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자, 2자 즉 우리하고 관계없는 전문 업체에다가 물류를 맡기는 그게 3자 물류예요. 그 3자 물류를 예시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넣었는데 그 3자 물류 같은 경우도 이미 벌써 1년이 지난 겁니다. 지난 1년 기간 내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 배송했다. 그러면 휴일 배송하는 동안에 실적 개선되죠.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일찌감치 벌써 물류 전쟁 들어가서 알리테무의 공습 이후로 물류 강화된 거 그거 이미 작년에 다 나왔던 뉴스잖아요. 벌써 저쪽에 싸그리 다 무시되고 있었거든요. 싸그리 다 무시되고 있어서 이 종목 대한통운에 지금 제가 뭐라고 분석을 해드렸냐라고 하면 자 가서 보시죠. 2개월 전입니다. 2개월 전 바닥에서 나올 때 제가 지금 표시드린 거 있죠? 자, 2개월 전에 신저가까지 기어 들어갔다가 신저가선까지 들어갔다가 이게 빠져서 나오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때만 해도 2차전지가 개판이었죠. 유화만도 못하다. 유화만도 못하다.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한통운이고요. 이게 지금 대한통운이고 그리고 제가 맨날 욕하는 아직도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지 않는 골드케미칼. 골드케미칼 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골드케미칼 같은 경우가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당겨가지고 저 앞쪽으로 이렇게 지난 11월달 수준 정도로 이렇게 놓고 보면 골드케미칼이 2월 대비로 해서 47%가 올랐어요. 그래도 2월 대비로는 47%가 올랐는데 이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달에 이게 바닥 나오기 전에 뭐 요 정도 수준까지 볼까요? 보시게 되면 작년 11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요 지점 대비로죠. 뭐 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 여기 뭐 이런 시점 같은 경우 보면 요까지 올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77,000원에서 90,000원까지 15,000원 20% 오른 겁니다. 요 65%는 지금 시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화만도 못하잖아요. 이거. 골드케미칼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일 전에 요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너무 못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이 이제 들어올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연기금 빡빡빡빡 저러고 이제 사들어오고 있죠. 이제 사들어옵니다. 요 기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면 자 오늘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현대건설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못 올라도 너무 못 올랐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거 보여드린 것과 동시에 LS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금 현대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보다 더 센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너무 못 올랐다고요. 이건 그냥 전방위로 지금 연결되는 건데요. SK텔레콤 폭등 그리고 오늘 또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백화점에다 뭐 되닿는 이유 다 갖다 붙여가면서 그냥 폭등시키고 있는 건데 요건 다 이유에 불과한 거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까지 다 올라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현상을 조합해보면 이게 무슨 결론으로 이어지냐라고 하면 자 지수가 자 이제 5,000 넘어가지고 5,300대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스톱으로 쭉 올라 들어갔고요. 이거 앞쪽에서 있었죠? 논스톱으로 지수가 자, 논스톱으로 지수가 쭉 올라온 다음에 한 차례 기관 조정 형태로 박스 쉬고 그 다음에 2차 상승 쭉 올라 들어온 다음에 4,000포인트에서 쉬고 자, 3,000 넘어 들어와서 쉬고 한 박자 쉬고 4,000 넘어 들어와서 두 박자 쉬고 5,000 넘어 들어와서 세 박자 마저 쉬고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많이 올라들어서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주도주 저렇게 사는데 기존 주도주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리 봐도 남 좋은 일만 시켜주기 딱 좋거든요. 외국인 좋은 일만 시켜주다든지 개인 좋은 일만 시켜준다든지 자 이러고 있는데 돈은 자 지금 부동산보다 주식 현 정부의 기조죠. 부동산은 지금도 계속해서 압박 가오고 있고 다주택자 팔아라 라고 얘기하고 지금 압박해서 때려 어떻게든지 잡겠다 이러고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 사이에 코스피는 이렇게 몰려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자금 이동이 되면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100조 넘어가지고 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9조, 110조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담스러워도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사 들어가는 거죠. 어제도 기관이 3조 4천억이나 샀습니다. 자 이건 뭐 살 거야? 에? 뭘 살 거냐 이게. 자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2월 3일부터 해가지고 보자. 2월 3일 자 여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 코스피 2월 3일부터 지난 기간 동안 이렇게 보면 기관이 6조를 샀어요. 6조. 자, 6조를 샀고요. 이번 실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끝까지 대형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들었죠. 소형주는 팔고 있습니다. 대형주 집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주체별로 되어 있는데 이 업종에 안 나오죠? 업종별 매매를 보자 그러는데 업종별이 안 나오고 이렇게 여기 맞네요. 예? 자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살펴보면요, 쭉 내려가서 이제 뭘 사고 있는지 쭉 보죠. 그래서 기존에 전기 전자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만 예전 구간에서 사지 않던 것들이요. 예? 예전에 사지 않던 것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유통 같은 경우 있죠. 유통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고 들어오고 있고요. 예전에 사지 않던 쪽 화학도 이러고 지금 열심히 들어오고 있고 제약 코스닥은 때려 팔면서도 코스피 제약은 그대로 사고 있고요. 금속도 사고 있고 자 이런 건설도 지금 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통신 전방위로 지금 다 사는 거예요. 그 현재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5천까지 올라오는 등으로도 징그럽게 못 오르고 있던 이런 애들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거 개인 투자자들 별로 없는 종목들이잖아요. 이거. 개인 투자자들 그렇죠? 딱 보자 이거 답 나왔죠? 개인 이미 다 떨려나가고 없는 종목. 이거는 열심히 이제 산다고 하더라도 남 좋은 일 시켜줄 거 없이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없이 지들이 고스란히 그냥 다 처먹는 종목이거든요. 답 딱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남 좋은 일 시켜줄 거 없이 지들이 다 먹는 종목이잖아요.
대우건설 남 좋은 일 시켜주지 않고 지들이 다 먹는 종목. 롯데쇼핑 남 좋은 일 시켜줄 고민 없이 지들이 다 먹는 종목. SK텔레콤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여기는 아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열심히 그동안에 워낙 때려 팔아가지고 이제 쇼커버 이제 열심히 붙여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개인들은 털리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함께 붙여서 계속 들어가는 종목 이렇게 연결되고요. 대한통운 한번 볼까요? 자, 대한통운 여기도 이제 팔다가 이제 곧 이제 오늘이면 오늘 이제 8% 걸러 들어갔으니까 오늘이면 이제 1년 순매수로 전환이 되겠네요. 여기 개인들 다 떨려 나가고요. 남 좋은 일 시켜줄 것 없이 지들이 다 먹는 종목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통운 얘가 같은 경우는요 앞에 나왔던 거 저건 다 이슈 핑계고요. 앞에도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뭐 실적이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얘기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 뭐 그러면 금융주가 실적이 나빴을 거라고 생각했어? 금융주가? 네? 뭔 소리라고 했는데 원래서부터 실적 좋았어요 이런 애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실적 좋았던 애들이야. 얘들 뭐 원래 좋았던 애들 아닙니까? KB금융 뭐 원래 나빴어? 신한지주 원래부터 다 좋았던 애들입니다. 얘들. 그런데 이게 누르고 있었잖아요. 여기 하림지주 올라들어서 덩달아급 됐던 팜스코 실적이 원래부터 실적 다 좋았던 애들입니다. 딱 보신 것처럼 요렇게 해서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는 그동안에 그래서 조선 뭐 원자력 방산 반도체 로봇 그리고 최근 마지막으로 우주 항공 테마 쪽까지 이렇게 고성장중만 드럽다 올라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이제 못 오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아주 지지리도 못 올랐지 않습니까? 새벽 배송 때문에 급등을 한다고? 그럼 그 다음에 휴일 배송하고 삼자물류 배송하고 이 난리 칠 때는 그 난리 칠 때는 주가 내내 이렇게 처박혔다. 이제 새벽 배송 이거 허용 이거 하나 가지고 에이 왜 이래 알만한 사람들이. 자, 이 현상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동안에 이제 모든 대형주 쪽으로 집중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렇게 자동차 쪽에서 이 모든 대형주 한원 시스템 이런 걸로 지금 다 갖다와서 어떻게든지 이유 붙여가면서 이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대형주들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비교해드리죠. 앞선 시간에도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 비교해드렸지 않습니까? 대우건설이 얼마나 못 올랐는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 해외 원전 시공 경험이 있는 건설사는 총 3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그리고 대우건설. 자, 이 중에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자, 원전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때문에 오르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빼버리고 나면 자, 빼버리고 이제 대우건설 표시를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대우건설이 이제 앞설렀죠. 올해치로는 이제 앞질른 겁니다. 현대건설 이제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이제 지금 뭐 상한가 근처 까지 간 다음에 이 격차를 지금 많이 따라왔죠. 이제 이런 종목들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아직 여태까지 나만 빼고 지수가 코스피가 5천을 넘었는데 나만 벼락크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 저가 대형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제가 계속 찾아드리고 있잖아요. 대우건설 최근에 제가 집중 추천드렸죠. 대우건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런데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바로 이 앞쪽에 4일 전에 바로 이 종목 대한통운의 경우도 바로 그 전에 가지고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 4일 전에 여기서 나올 때 다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 연락이 당기는 시간이다 이거야.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그래서 지들이 연락이 샀던 종목들이거나 이제 최근에 이렇게 쇼커버 열심히 하고 있는 종목이거나 자 그리고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을 해서 오르고 채팅앱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자, 여기 계신 이 최고 전문가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종목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 이 아주 예를 들면 아주 강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개별 강자 이런 거, 나인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 나인테크 오늘 아침에도 천재리드님이 바로 분석해서 나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하고,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 다루는 분들도 계세요. 다들 이런 가벼운 종목들, 나인테크라든가 뭐 이런 로봇주라든가 이제 그런 가벼운 종목들만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대형주 다루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장진호 대표도 있고, 코끼리 아저씨도 있고, 그리고 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형주들을 잡아가지고 큼지막하게 쭉 달고 들어가서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 중에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일단 쭉 다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다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로 어떤 종목들을 다루냐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 이렇게 4x4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 세력으로 나란가 이런 거 잡아내는 분들도 있고,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스타일이 다 틀려요.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아도 닭기 다 다른 종목 가지고 상한가 잡는다는 얘기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드렸었죠. 예? 예. 화면에 보이는 7명의 전문가 중에서 5명의 전문가가 상한가를 잡았는데, 그 5명의 전문가가 각각 다른 종목으로 상한가를 잡더라. 그게 오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거 잘 찾아보시면요. 여기서도 먹고 저기도 먹고 꼭 먹고 알 먹고가 다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 저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사가지고 묻어놓고 그 사이에 이런 종목들 가지고 단타도 치고 스윙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동시에 들어 뗄감 떼고 아주 싹쓸이 하는 거죠. 자, 오르고 활용하시면 나만 벼락거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